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이 반도체 업계에요, 이 수요를 폭발시켰던 이 세 번의 혁명이 있었다고 해요. 첫 번째 혁명은 이 개인 PC인데요. 이 저마다 이제 개개인이 다 컴퓨터를 하나씩 갖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었어요. 두 번째는 이 스티븐 잡스가 일으킨 이 스마트폰의 혁명이죠. 저마다 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. 이 안에 엄청나게 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. 세 번째는 이 클라우드 서버 혁명인데요.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와 같은 이 플랫폼의 성장으로 데이터가 폭발했죠.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 클라우드 서버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졌어요. 근데 이 세 번째 클라우드 혁명도 아직 이 성장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이 네 번째 혁명이 자동차에서 올 것 같아요.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 커넥티드 카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점유율을 보면은 NXP, 인피니온, 뭐 르네사스 등 약간 좀 기업들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. 우리에게 익숙한 인텔, 엔비디아, 뭐 AMD 이런 기업은 없거든요. 이게 아직은 이 전기차나 아니면 뭐 커넥티드 카라고 하죠. 이런 차량이 아직 시작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전기차 비중이 아직도 4% 미만이거든요. 커넥티드 카는 더 적겠죠. 그러니까 아직 대부분의 차량은 이제 기존의 이 내연기관 차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CPU나 GPU나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랑 좀 다르거든요. 보신 분야별 비중을 보시면은 뭐 좀 다르죠. 좀 생소하죠, 다 단어도. 이게 주로 이 엔진에서 이 동력을 전달하고요. 그리고 뭐 기어를 변속하거나 뭐 핸들을 돌리고요. 뭐 브레이크를 밟게 하거나 이게 자동차의 본질이죠. 이 운전이나 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반도체가 대부분이에요. 이 차량용 반도체는 이 특이한 게 있는데요. 그 성능보다는 이 내구성 그리고 이 수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 스마트폰이야 사실 뭐 2, 3년 쓰면 많이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자동차는 한 10년 이상도 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수명이 중요하고요. 또 스마트폰은 만약에 고장이 나면 AS 맡기면 끝이지만 이 자동차는 만약에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핸들이 안 돌아가 아니 뭐 시동이 꺼지거나 뭐 브레이크가 안 돼요. 그러면은 이거는 뭐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중요한 거예요. 또 이런 사막이나 심지어 남극 같은 극한의 온도나 이제 환경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. 이제 웬만한 충격에도 이제 고장이 나면 안 되죠. 과속 방지턱 넘는데 고장 나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.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약간 고성능 전자 부품이 아니고요. 약간은 그 기계에 가까운 정밀 기계에 가까운 그 실제로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거든요. 이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랑 좀 다른데 앞으로의 자동차는 그냥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. 좀 다른 게임이 펼쳐질 것 같아요. 테슬라의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는 이렇게 커다란 모니터 하나로요. 이 차량의 뭐 부품이나 배터리, 뭐 그리고 공조 시스템, 그리고 자율주행도 여기서 통제할 수 있죠.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도 이제 통신 서버와 접속해서 가능하고요.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마치 전자기기처럼 모든 걸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알리바바가 투자한 샤오펑도 내부가 비슷한데요. 지금 뭐 테슬라랑 거의 똑같죠. 그러니까 앞으로 출시되는 차는 점점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거든요. 샤오펑이랑 테슬라 주가 보면 알 수 있죠. 사람들은 자동차가 아니고 움직이는 이 스마트폰을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차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또 자율주행도 가능하려면요. 이제 카메라나 뭐 레이더 이런 외부의 센서들로 인해 얻는 정보들을 이제 취합하고요. 그리고 계산해서 이거를 각 또 부품들에게 배터리나 동력, 브레이크 이런 데에 이제 명령을 내려야 돼요. 그리고 또 정비소에 가지 않더라도 이 서버에 접속해서의 통신으로 간단하게 시스템을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요. 카메라 라이더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. 각 이제 이런 정보들을 명령 내리는 이 센서 과정에서도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요. 서버와 연결할 때 통신칩도 필요하죠.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부가가치가 높고 이 핵심이 되는 반도체는 이 모든 거를 다 취합하고 계산하고 분석하는
이 메인 프로세서 칩이거든요. 자율주행의 핵심이기도 해요.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머리나 뇌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컴퓨터로 치면은 이 CPU 플러스 이 GPU 플러스 이 메모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및 이 메인 프로세서, 이 칩셋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의외로 테슬라라는 평가가 많거든요. 이게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칩셋인데요.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설령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하나로 안전하게 이 주행이 마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. 원래 이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칩셋 관련해서 모비라이랑 같이 했거든요. 근데 얘네가 사망사고가 한 번 났는데 서로 뭐 니 탓이 내 탓이 싸우다가 결국 갈아탔죠. 엔비디아로 갈아탔어요. 근데 결국 엔비디아도 자르고 나 혼자 다 할 거야 하고 이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한 거예요. 근데 브로드컴도 사실 협력했거든요. 근데 브로드컴도 뭐 언제 이제 팽당할지 모르죠. 테슬라가 약간 좀 TSMC가 아니고 테슬라야말로 배신의 아이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테슬라가 아닌 진영에서는 주로 이제 엔비디아랑 아니면 인텔 모비알 이 동맹 이쪽의 칩을 쓰는데요. 현대차도 2022년부터 모든 커넥티드 차량에 이 엔비디아 칩을 쓴다고 발표했죠. 그 인텔 모비라이 이쪽을 좀 무시하는 분도 많은데요. 인텔도 죽지 않았거든요. 지금 그 차량 판매, 그 테슬라가 거의 누적 판매가 100만 대로 알고 있어요. 100만 대의 차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모비라이 인텔 칩셋을 달고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차량은 1700만 대가 넘는다는 자료가 있어요. 그럼 뭐 테슬라의 거의 17배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보다는 이 자율주행이나 이제 메인 프로세서 이 칩셋 시장이 더욱더 성장할 것 같아요. 현재 시점에서 이 칩셋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이제 테슬라, 그리고 인텔 모비라이 동맹, 그리고 엔비디아죠. 의외로 인텔,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데 AMD는 별 소식이 없거든요, 여기에. 근데 이렇게 눈에 띄는 큰 먹거리 시장에서 가만히 있을 이리사수 누님이 아니겠죠?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자율주행, 이 칩 시장에 진출하려는 어떤 빅피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많아요. 저는 뭐 테슬라, 엔비디아, 모비라이, 인텔, AMD까지 다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어느 한쪽이 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한 기업이 다 독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오히려 기대되는 쪽은 파운드리 같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이 7나노 미만의 이 칩셋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. 다 파운드리 맡겨야 되거든요. TSMC 아니면은 삼성밖에 없죠. 물론 지금은 TSMC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죠. 테슬라가 진짜 뭐 전기차, 배터리, 메인 칩셋, 태양광 에너지 사업까지 다 나 혼자 그냥 할 거야 라는 좀 욕심쟁이죠, 사실은. 근데 아무리 테슬라라지만 이 파운드리까지 직접 할 수는 없거든요. 이거는 힘들어요. 그리고 미래에 정말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낙관적인 미래가 오면은 제가 이 화물차 시장부터 먼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뭐 미국 지도도 보여드리고 이 중국 지도도 보여드렸는데요. 이때가 되면은 얘네가 제일 유리할 거예요. 아마존, 알리바바 얘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 처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. 얘네도 자율주행 투자 관련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정도의 기업이라면은 이 장기적으로는 이 칩셋을 자기가 직접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클라우드 서버 칩셋을 얘네가 직접 설계하거든요. 그 자율주행도 얘네가 직접 칩셋 설계하겠죠. 근데 이거 생산은 못한단 말이에요. 생산은 맡겨야 돼요. 역시 TSMC나 삼성밖에 없죠.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말 이런 막강한 경쟁자들도 다 이 설계는 나중에 직접 할 것 같아요. 자기의 시스템에 딱 맞는, 그죠? 근데 이게 그 파운드리 생산은 못한단 말이에요. 당연히 TSMC나 삼성에 맡길 수밖에 없죠.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이나요,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파운드리 기업이 지금 TSMC랑
그리고 삼성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요.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. TSMC가 길목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서버나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고요. 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도 똑같이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서버 시장도 사실 이제 한창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. 지금 이게 미국의 성장률이 이러면은 중국은 더 장난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얘도 성장 중인데 이 자동차까지 같이 겹치면은 이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. 그래서 TSMC랑 삼성이랑 이 캐펙스 투자를 많이 늘려도요. 아, 이거 과연 미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국 이 둘 말고 다른 좀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? 저는 그게 이제 SMIC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이 압박이 너무 심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판매되는 곳은 중국이에요.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곳도 중국이죠. 따라서 앞으로 가장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 것도 이 중국이에요. 중국이나 이 SMIC나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반도체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비교하시는 분도 많거든요. 근데 배터리 쪽도 중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거든요. 그래서 캐파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반도체랑 이 배터리를 비교하면은 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CATL과 SMIC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중국이 이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을 엄청나게 푸시하고 밀어와고 지원해 왔잖아요. 근데 아직도 이 중국의 반도체 수준은 너무나 보잘것없죠. 근데 이 2차전지 배터리 쪽은 CATL이랑 비아디가 지금 나름 LG랑 삼성이랑 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미 CATL의 기술력은 한국보다 뒤졌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즉, 이 반도체나 혹은 2차전지 이 둘 모두 이 중국이 엄청나게 밀어주고요. 그리고 이 수요나 이 기반 면에서 중국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2차전지는 성공했죠. 그쵸? 근데 반도체는 지금 아직 그렇지 못했잖아요. 그만큼 이 반도체의 이 기술 장벽이 넘사벽이라는 반증 아닐까요? 또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면은 테슬라나 니오 샤오펑 같은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제일 무섭고요. LG화학이나 뭐 CATL 같은 이제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의 주가 상승도 장난이 아니에요. 물론 뭐 TSMC나 삼성이나 이 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랐죠. 근데 반도체는 이 향후 이 커넥티드카나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잠재력도 있지만 여기 플러스 이 서버,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같이 겹치거든요.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은 오히려 배터리 쪽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게다가 뭐 인텔이랑 SMIC는 주가 수준이 참담하죠.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2차 전지 이쪽의 성장 앞으로 엄청 하긴 할 거예요.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다면은 저는 한국보다는 이 중국이 좀 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기술력의 차이가 반도체처럼 크진 않거든요. 그럼 아무래도 이 시장이 큰 중국이 훨씬 유리하죠. 마침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이 차이나 전기차, 이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이 ETF가 상장했거든요. 얘는 연금저축으로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장기 투자로서는 좀 괜찮은 대안 같아요.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자율주행 및 메인 프로세서, 커넥티드 카의 이 칩셋, 중앙 칩셋이죠. 이쪽의 성장성이 좀 기대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이 파운드리 업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 보인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터리 쪽도 성장성이 무섭겠지만 기술의 장벽만 보면은 반도체가 아직은 조금 우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사실 제가 이 앞 영상이랑 이거 만든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해 보려고 한번 조사해보고 만든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에 이 자율주행 시대가 결국은 올 거 아니에요. 이때가 되면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기업은 그래도 역시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 둘의 주식을 더 샀어요. 설령 나중에 이 기업이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
지금처럼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이익이 올라가겠죠. 그리고 결국 이 두 기업은 이 자율주행 거를 처음엔 뭐 다른 회사 거 쓰더라도 이 내재화할 것 같거든요. 그쵸?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세계의 라이벌로 불리는데,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종속돼서 이 테슬라 좋은 일만 해준다는 걸 상상하니까 이거 좀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잖아요. 이 시대에는 이 기술력이 정말 중요하죠. 근데 저는 기술력보다 오히려 이 사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은 이 플랫폼을 가진 쪽이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람이 먼저죠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